안녕하세요. 뚜롱맨입니다. 이번 화는 API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API로 No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은 NoSQL 데이터베이스 설명과 특정 용량까지 NoSQL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이라는 뜻으로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 외 다양한 방법으로 create, read, update, delete, CRUD 작업을 하게 합니다. SQL을 쓰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우리가 익히들은 SQL 쿼리를 익혀 join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CID 기능을 제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ACID를 설명드리면 create, read, update, delete와 같은 여러 작업을 묶어 요청할 때 이 요청 하나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잭션이 실패했을 때 이 트랜잭션 안에 작업을 모두 실패 처리하는 것을 어토노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 하나의 트랜지션이 수행했을 때 데이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키값일 때 키를 사용하는 것도 함께 반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I 여러 트랜지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각 트랜지션 각각이 영향을 주거나 받는 데이터는 모든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에 그 시점에 데이터이어야 하는 것을 아이솔레이션 I라고 합니다. D 한번 트랜잭션이 적용이 되면 커밋된 후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발생해도 커밋된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을 듀레빌리티라고 합니다. NoSQL은 이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ACID, 엑시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NoSQL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명령어 처리와 안정적인 스케일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빈번한 연산이 일어나지만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고 용량이 많은 소셜 네트워크의 댓글과 같은 기능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NoSQL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능이 낮은 컴퓨터를 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링이 편해져서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할 때 쉽게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create, read, update, delete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로 제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구간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실제 구글 계정만 있으면 별도로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파이어스토어 서비스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 세팅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로 들어옵니다. 이때 구글에는 일단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고요. firebase.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create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practical dev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에 continue. 구글 애널리틱에 제 정보를 넣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disable 처리를 하고 create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럼 완성이 되고요. 왼쪽에 이 부분을 LNB라고 하는데 LNB에서 올 프로덕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을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프로덕션 모드가 되면 일단 디폴트가 모두가 접속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고쳐줄 예정이고요. 이네이블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경고는 한번 만들면 변경하기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남5라는 로케이션에 만들 겁니다. 이네이블 만들어주고 리플래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 파이어스토어에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밑에
저는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톡인포라고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그러면 앱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부분이 나오죠. 파이어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을 넣으면 이게 설정된 앱인지를 인식해서 이 앱이 파이어스토어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저장을 해주고요. Continue to console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로 와서 컬렉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스톡이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만드는 거라서 디폴트로 필요한데 일단 아무렇게나 내용을 넣어줍니다. 어차피 좀 바꿀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넣어주고 이 구조는 보시는 이 구조와 같습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스톡이라는 컬렉션 밑에 다큐멘트 아이디는 여기에 있는 일자가 되겠죠. 그 일자 밑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룰 부분을 true로 바꿔줍니다. 퍼블리시를 하면 잠깐 틀렸네요. 이렇게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전화에서 만든 앱에서 파이어스토어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API로 파이어스토어로 저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전화에서 웹페이지로 노출시켰던 주식 정보가 됩니다. 여기서 버튼 클릭 엑시오스로 풋으로 보냅니다. API 세이브라는 페이지 밑에 API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data.body then result data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클릭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요거를 API를 만들어야죠. save.js 하고 그리고 이 폴더에는 npm install firebase입니다. 자, 완료했습니다. 자, import initialize app from firebase의 app. 그러니까 얘를 앱으로 등록할 때 쓸 함수예요. import get firebase store, set doc. 이건 저장을 할 때 쓰는 겁니다. SQL을 쓰지 않는 대신 얘는 함수로 저장을 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firestor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onst firebase config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 값은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에서 밑에 있는 이 값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 값은 노출이 돼도 된다고 스펙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API 키가 있어서 보안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그렇게 패스워드처럼 치명적인 보안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async function handler 그다음에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onst app initialize app firebase config 하고 const db get firestore 하고 app 합니다. 그 다음에 const date는 new date 다큐멘트의 이름을 그날의 날짜로 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불렀고요. const current date get full year 플러스 date get month 플러스 1 이게 1월이면 지금이 1월이면 0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date get date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중간에 더블 쿼테를 쓴 이유는 이걸 안 쓰면 얘를 숫자로 알아서 더하기를 할 경우에 다 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썼고요. 그 다음에 try await set doc 여기에 이것이 이제 SQL문의 인서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doc db 그다음 스탁 그 다음 가마 request.body 그러니까 여기 스톡이라는 컬렉션에 이 doc 네임을 만들고 그 밑에 주식 정보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식 정보는 앞서 여기에서 정의한 이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 정보를 받아서 리퀘스트로 받아서 그 내용을 넣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캐치 이 console.error adding document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response.status 200.json 빈 공간으로 해시는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다음 npm run div 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 했으니까 디플로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eature added save 버튼 그래서 커밋을 하겠습니다. 네, 퍼블리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랙티컬 립으로 들어가면 보이고 그래서 클릭을 누르면 이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고치겠습니다. 얘를 다시 지우고 그래서 클릭을 누르면 여기 저장이 다시 된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해서 API를 통해 No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